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졌던 진짜 이유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체중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몸의 에너지 지방 이동과 저장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저장할 방법이 아예 없어집니다. 내가 먹은 음식들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다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투여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급격하게 체중이 빠집니다. 세계적인 대사질환권위자 롭 러스틱 박사는 이것을 깨닫고 비만 치료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인슐린 감소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바꾼 것이죠. 어떻게든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무조건 적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칼로리만 관리했더니 살은 빠졌다가 다시 쪘다가 하더니 결국에는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수치가 올라가고 결국 당뇨 전 단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고 논문도 찾아보고 연구 사례도 찾아보고 책도 읽으면서 공부했더니 중요한 건 칼로리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대사 시스템을 관리해야 건강하게 살이 빠지고 유지가 된다는 걸 깨닫고 적용했더니 몸무게는 11kg 줄었고 무서웠던 당뇨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현재도 그대로 유지 중에 있고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다. 적게 먹는데 왜 뱃살이 나올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방 쌓이는 몸에서 지방 쓰는 몸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오늘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간식을 먹고 정제 탄수화물을 즐기는 동안 췌장은 쉴 틈 없이 인슐린을 뽑아내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호르몬 인슐린이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나오다 보니 세포들이 나중에는 반응을 안 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고 더 많은 지방이 쌓이며 혈당은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되죠. 아무리 적게 먹어도 몸 자체가 지방 연소 모드가 아니라 지방 저장 모드에 고정이 되는 겁니다.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것도 대표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느낌, 식후에 쏟아지는 졸음, 탄수화물을 먹어도 계속 당기는 것, 이 모두 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만 코드의 저자 제이슨 펑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만은 칼로리의 과잉이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대사질환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로리만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여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립니다. 즉 1000kcal를 먹으면 800kcal만 쓰는 몸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겪는 요요의 과학적 실체입니다. 결국 살이 빠지는 체질이 된다는 것은 인슐린이라는 관리자가 몸의 지방 창고를 열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잠겨버린 지방 연소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밥 먹는 게 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는 음식들 중에는 인슐린을 폭주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4가지 나쁜 음식의 형태를 말씀드릴게요. 꾹꾹 눌러서 압축된 음식들, 떡이나 빵처럼 가루를 내서 꾹꾹 눌러 만든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부피가 작아 보여도 탄수화물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한 입만 먹어도 우리 몸엔 설탕 폭탄이 들어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다음으로 말린 과일이나 고구마 말랭이처럼 수분을 쏙 빼고 당분만 남긴 것들입니다. 수분이 없으니 부피가 작아서 배는 안 부른데 당분은 농축되어 있으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양을 먹게 됩니다. 거기다가 머리에서 배부르다고 느끼기도 전에 배가 찰 때까지 먹으니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인슐린이 쏟아지고 결국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스나 즙처럼 갈아서 마시는 음식들, 과일이나 채소는 이빨로 꼭꼭 씹어 먹어야 식이섬유가 당 흡수가 천천히 되도록 막아주는데 이걸 갈아버리면 당분이 액체 상태로 몸에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갈아서 마신다는 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다가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반드시 씹어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그리고 국에 말아 먹거나 비벼 먹는 음식들은 음식을 씹는 횟수가 확 줄고 식사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배가 차서 그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한 그릇을 다 먹게 됩니다. 결국 혈당 스파이크 또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4가지 음식 형태를 피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진짜 음식, 단백질이 많은 고기나 생선, 그리고 들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양질의 지방을 충분히 드세요. 여기서 지방은 3대 영양소 중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는 유일한 영양소입니다. 좋은 기름을 먹는 것은 배고프지 않고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는 가장 편한 방법인 거죠. 뭘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식사 순서입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미국 코넬 의과대학의 슈클라 교수팀이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식단으로 먹는 순서만 바꿔서 실험을 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때 식후 혈당 수치는 29%
15%, 지방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 수치는 무려 48%나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내 몸속 장내벽에 촘촘한 그물망을 쳐서 당의 흡수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추고 단백질이 포만감 호르몬을 깨워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쏟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포만감 호르몬을 먼저 깨우면 마지막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 없이 조용하게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큰 효과를 보시려면 본 식사 전에 프리밀, 즉 식전 식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간식을 먹는 게 아니라 식사 20분, 30분 전에 삶은 계란 한 개를 미리 드셔보세요. 이건 단순하게 허기 달래기가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넣어주면 우리 장에서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 과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들어올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완충작용을 합니다. 지방 창고 자물쇠를 살짝 열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너무 자주 먹으면 췌장은 인슐린을 계속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는 우리 몸이 공복 상태일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바로 세포가 스스로 내부의 노폐물과 낡은 단백질을 청소하는 자가포식 현상인데요.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서 인슐린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대청소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세포 속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초기화해서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던 세포들의 감수성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 효과를 보기 위해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일상에서 쉽게 적용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매일 16시간 이상의 공복을 가지는 건 쉽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12시간의 공복 시간을 가집니다. 사실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야식만 끊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말 그대로 해가 떠 있을 때만 먹으면 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딱 12시간만 비워보세요. 인슐린이 완전히 내려가고 우리 몸이 청소 모드로 들어가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공복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복 12시간 이상부터 오토파지, 자가포식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지방 연소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느슨한 주말 시간을 이용하거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마음을 다시 잡는 방법으로 16시간 공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저녁을 먹고 다음날 점심 식사를 하면 16시간 공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지방을 쌓아두는 체질에서 지방을 태우는 체질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식사 순서와 공복만큼이나 중요한 마지막 퍼즐은 바로 식후에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나면 예전에 저처럼 소파에 눕거나 가만히 앉아서 쇼츠를 보는데 이건 인슐린에게 지금 들어온 걸 전부 지방 창고에 처박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식후 스파이크로 졸리고 혈당 치는 건 덤이죠.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 스펀지라고 불린 만큼 엄청난 양의 당분을 빨아들입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사이가 바로 골든타임인데 이때 근육을 움직여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쏟아 나오기도 전에 근육이 혈당을 먼저 낚아채서 에너지로 써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헬스 같은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딱 15분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밖에 나갈 수가 있으면 가볍게 산책하면서 걸어보시고 실내에 있어야 한다. 제자리에서 하는 맨몸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가 최고입니다. 하체에 큰 근육을 쓰기 때문에 혈당 스펀지 효과가 극대화되죠. 일하는 중이라서 일어날 수가 없다면 앉은 채로 뒤꿈치 들기, 가자미 운동이죠. 이걸 반복하거나 케겔 운동기를 하나 사서 비치해 두고 활용해 보시면 엄청 도움이 됩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도 우리 몸에는 근육이 부지런히 혈당을 태우고 인슐린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거죠. 식후 활동을 안 한 날은 없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고 싶은 본능을 딱 15분만 이겨내 보시면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살리고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제이슨 펌 박사는 비만을 온도 조절 장치가 잘못된 집에 비유했습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설정 온도를 30도에 맞춰져 있다면 집은 계속 더울 수밖에 없죠. 우리 설정 온도, 즉 인슐린 세팅 값을 낮추는 것이 다이어트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저 또한 11kg를 감량하면서 깨달았던 건 우리 몸은 정직하다라는 거입니다. 내가 신경 쓰는 만큼 몸은 따라서 변화하더라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칼로리라는 숫자에 갇히지 말고 인슐린 반응에 집중하자. 가공식품 말고 진짜 음식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고 매일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식후에는 반드시 15분 이상 움직인다. 이 모든 것을 습관의 영역으로 두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다이어트도 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오늘 내용을 요약해서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
정리해 두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방을 쌓아두는 몸에서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저도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오늘부터 시작할 여러분의 다짐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